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포스트 시즌 에브리데이로 인사드립니다. 자, KT가 이대로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NC 다이노스가 이제 스윕을 노렸고, 포스트 시즌 7연승을 노렸지만, 역시 KT 위즈는 만만치 않은 팀이었고요. 후반기 승률 거의 1위를 다투는 팀이었기 때문에 저력이 있는 팀이었고, KT 위즈가 자랑하는 최고의 국내 선발 투수인 고영표, 그리고 7, 8, 9에 정말 악마의 불펜진이라고 할 수 있는 손동현, 박영현, 그리고 김재윤 순으로 이제 틀어 막으면서 승리 공식을 딱 가져와서 3차전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오늘은 뭐 고영표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고영표 선수 하면 또 체인지업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 고영표 선수의 성적은 6이닝 던지면서 투구수는 105개를 던졌고요. 피안타 단 3개로 틀어막았으며 삼진은 5개를 잡아냈습니다. 고영표 선수의 체인지업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체인지업이라는 구종이 굉장히 매력있는 구종입니다. 그런데 리그 내에 체인지업을 제대로 구사하는 투수는 실제로 몇 안 되죠. 고영표 선수의 체인지업 구종 가치는 30을 상회를 합니다. 이윈 선수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윈 엄상백 선수는 한 16이 조금 넘어가더라고요. 절반 약간 넘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한화의 펠릭스 페냐 선수의 구종 가치가 한 9점 정도에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경기 봤을 때 페냐의 체인지업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고영표 선수의 올 시즌 체인지업 그 구종 가치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정말로 직구같이 오다가 떨어지는 볼. 그리고 이제 사이드암이나 언더핸드 스로 투수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강재민 선수도 생각해 보면 좌타자들에게 굉장히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이드암으로 던지면 좌타자의 몸쪽을 향해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에 있고 치기가 좋은 볼인데, 고영표 선수의 체인지업은 그렇게 몸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가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가면서 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체인지업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우리 류현진 선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메이저리그에서도 우리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은 던졌을 때 우타자 기준으로 몸쪽 혹은 바깥쪽으로 오는 공도 바깥에서 존 쪽으로 형성이 되다가 갑자기 휘어져 나가잖아요. 바로 그 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완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우타자들에게 굉장히 강점을 가졌고, 고영표 선수 마찬가지입니다. 우투수이고 언더핸드 스로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 상대로도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점을 가지는 이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실제로 이제 고영표 이외의 체인지업을 효과적으로 좀 구사하는 선수는 뭐 페메냐 선수도 이야기했고, 뭐 엄상백 선수도 있고, 함덕주 선수도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양현종 선수, 뭐 이 정도 제외하면 실제로 리그 내에서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는 많지만 정말로 이 구종을 제대로 완성해서 던지는 선수는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영표 선수의 가치는 정말 엄청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내년 시즌이 끝난 이후에 이제 FA 신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시즌에 고영표 선수의 성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기가 많을 매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진짜 주인공이 고영표 선수였기 때문에 고영표 선수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 손동현, 박영현, 김재윤 선수가 연이어 나왔는데, 구종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올 시즌 페스티벌 구종 가치 탑5 중에 3, 4, 5위가 바로 이 손동현, 박영현, 김재윤 선수입니다. 1위는 안우진, 2위는 알칸타라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선수가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 좋은 불펜진을 구성하려면 페스트볼 구종 가치가 높아야 된다. 결국 페스트볼의 위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탑10 중에 한화이글스의 선수는 딱 한 명입니다. 문동주 선수가 8위에 랭크돼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NC의 선발이었던 테너는 이번 포스트 시즌 내내 그렇게 이제 완성도가 높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이닝 동안 삼진을 7개 잡아내긴 했지만 이제 홈런을 하나 허용을 했죠. 사실 오늘 KT 위즈의 타선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득점을 올린 건 아니에요. 홈런포가 터졌기 때문에 석점을 낸 건데요. 배정대 선수가 오늘 홈런을 쳐줬고요. 1차전에서도 배정대가 홈런을 쳤었죠. 그리고 또 문상철 선수가 또 홈런을 쳤었고, 지금 보면
KT는 중심 타선이 그다지 역할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수 선수도 뭐 대체 1번 타자로 나온 거죠. 김민혁 선수가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재균이라든지 뭐 알포드라든지 박병호라든지 오늘도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KT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혹은 5차전까지 간다면 5차전에서도 중심 타선이 이렇게 하위 타선에게 계속 의지한 채로 경기가 풀어나가게 된다면 절대 승리하기 힘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일부터라도 KT 위즈가 더 손쉬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 선발 투수나 불펜 투수들에게 큰 짐을 지어주기보다는 중심 타선에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KT 위즈는 타선이 완전히 막혀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배재성과 문상철은 당연히 오늘 칭찬 받아야 마땅한 홈런포를 기록을 했고요. 자, NC 다이노스는 사실 뭐 손아섭과 박민우가 안타를 하나씩 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고영표 그리고 나온 KT의 승리조에게 완전히 틀어막힌 하루였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아무리 타격감이 좋아도 이렇게 좋은 투수들이 연달아 올라오면, 그리고 KT의 불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닝마다 투수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타자들은 아무리 좋은 타자들이 질비해 있어도 적응해 나가기가 힘든 부분이죠. KT는 결국 이 방식으로 승리를 거둬야 될 텐데 내일도 과연 NC 다이노스가 이렇게 침묵을 할지. 내일은 아마 KT의 선발이 배재성 혹은 엄상백 두 선수가 이렇게 이어 던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고영표 선수에 비해서는 완성도가 높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NC 다이노스가 내일도 이틀 연속 침묵할지, 그것도 홈에서 말이죠. 그 부분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NC 다이노스의 선발은 지난번 시리즈 생각하면 뭐 송명기 선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런데 글쎄요. NC 다이노스의 불펜 김영규 선수라든지 이용찬 선수가 아무래도 KT의 필승조에 비해서는 무게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발 맞대결에서 반드시 우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송명기 선수도 뭐 내일 나온다면 그렇게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내일 경기도 KT 위즈가 조금은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타선의 힘에서는 역시나 뭐 이번 가을 야구 내내 NC 다이노스가 폭발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진짜로 까봐야 알겠죠. 5차전까지 가기를 기다리는 팀은 LG 트윈스, 그리고 LG 트윈스 팬분들이겠죠. 근데 사실 저도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리즈가 5차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시리즈도 뭐 7차전 갔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5차전에 가게 되면 NC는 다시 패디가 올라올 것이고 KT는 쿠에바스가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봤을 때, 물론 이제 벤자민과 쿠에바스가 같이 던질 확률이 높죠. 5차전까지 가면 진짜 피 튀기는 혈투가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내일 경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매 경기 안 중요한 경기가 없지만 내일 경기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사실 이번 시리즈를 보면서 강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배우는 가을 야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화이글스 팬 입장에서는 강한 팀이 되려면 역시 뭔가 강점이 하나 있어야 된다. NC 다이노스 같은 경우에는 하위 타선도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젊은 선수 위주로 잘 구성이 돼 있고 리빌딩이 어떻게 보면 잘 되어 있는 팀인 거죠. 그리고 중심 타선에는 컨택 위주의 선수들 많이 즐비해 있으면서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으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모습. 그리고 KT 위즈 같은 경우에는 물론 2패를 먼저 당하기는 했지만 확실한 그 견고한 불펜진, 그리고 선발진도 사실 고영표 선수가 3선발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선발진의 뎁스도 엄청나다라는 점. 이렇게 어느 한 파트에서 적어도 리그 최상위급의 전력을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배운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선수들을 구성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한화이글스도 어서 빨리 이런 어떤 좋은 팀들의 뒤를 전철을 밟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일 경기도 정말 재밌게 야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뭐 가을 야구 재밌네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고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댓글로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